오늘 이 시간부터 센의 바로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하던 방법과 똑같이 문제풀이 위주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먼저 배운 다음 이 문제를 푼 후에 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매 페이지마다 있는 문제를 한 강으로 하면서 모두 다 번호마다 인덱스를 달아둘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물론 좀 더 자기가 푼 거와 좀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빠르게 2배속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챕터 1 여러 가지 순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바로 중복 순열이죠. 우리가 중복 순열은 바로 정의가 무엇이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데, 알개를 선택하는데, 그냥 알개가 아니라 중복을 허용하죠.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택한다. 알개를 택한 후, 자, 순서 있게 일렬로 바로 배열하는 순열이 되겠죠. 자, 그때 기호를 무엇이라고 쓴다? 파이라고 쓴다고 했죠. 자, 이 파이는 사실 이제 곱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바로 프로덕트의 첫 글자인 이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바로 파이가 되어서 이렇게 M 파이 R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우리가 NPR은 뭐죠?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무엇한다? 바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지만 N파이 R 중복 순열은 바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사실 자 N permutation R 순열일 때는 바로 이 R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M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되죠. M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중복을 허용하여 우리가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기 때문에 바로 이 R의 값이 N의 값보다 뭐 해도 된다? 커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처럼 뒤에 파에 있는 뒤에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보다 작아도 되지만 뭘 해도 된다? 더 큰 숫자가 나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M permutation R 순열은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M파이 R은 어떻게 된다? 바로 N의 바로 R 제곱이 되는 거죠. N의 R 제곱.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나서 나중에 N의 R 제곱인지 R의 N 제곱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 파일을 이 뒤에 있는 요 줄을 좀 길게 이렇게 놓는다면 요걸 활이라고 쓴 거예요. 활. 활 위에 R이 있을 때 이 돌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활을 딱 놓아버리면 이 R이 뿅 올라가면서 어떻게 N 위에 딱 도착하겠죠. 이렇게 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복순열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MPR은 결론적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고 무엇으로? 바로 곱의 법칙으로 문제를 모두 다 풀게 될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엠파이어는 잘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관식에서 단답형으로 간단한 점수를 줄 때는 이렇게 엠파이어를 물어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 1을 평 올려서 봐도 8의 1제곱이 되니까 8의 1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 2를 돌이라고 생각하고 쏘아 올리면 5 위에 딱 지수 자리에 붙겠죠. 따라서 5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7이 어떻게 이 위에 지수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2의 7제곱이 되고 2의 7제곱은 얼마죠? 바로 128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5가 어떻게 앞에 있는 이 3 위에 딱 도착하겠죠. 즉,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 선택한 다음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중복 순열이 개수가 되는 거죠. 3의 5제곱이 되겠죠. 여러분들 3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81이잖아요. 그죠? 자, 3의 5제곱 좀 외워놓으라고 했죠? 바로 243이죠. 81에다가 3을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5번입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중복 순열의 기호잖아요. 자, 3이 n 위에 지수로 올라가니까 n의 세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125가 된다는 거죠. 자, 125는 여러분들 5의 세제곱 맞나요? 자,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5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2의 몇 제곱이, R 제곱이 64가 되는 거죠. 자, 64는 2의 몇 제곱입니까? 6제곱이겠죠? 따라서 2의 R 제곱이 2의 6제곱이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R의 값이 얼마면 되겠다? 6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7번입니다. 자, 세 개의 숫자 1, 2, 3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런 문제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어떤 그 공식으로 아니면 이 중복 순열에 해당하는 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중복 순열은 다 곱의 법칙으로 다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자, 우리가 순열이든 조합이든 공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제일 먼저가 바로 하는 게 제일 먼저죠. 분류해서 합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 또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뭘 한다?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재 여러분 앞에 1, 2,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직접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는 그런 훈련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뭐 천의 자리부터 숫자를 결정해도 되고 백의 자리부터 어떤 결정을 해도 됩니다. 일의 자리부터 결정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왕이면 천의 자리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 2, 3, 세 가지죠. 자, 그래서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1, 2, 3 중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어떤 숫자 하나를 이렇게 적어 놓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2를 지워줘야 되겠죠. 왜? 더 이상 2를 못 쓰니까.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2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천의 자리가 세 가지가 올 수도 있죠.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라고 표현한 다음에 아직 우리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바로 곱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또 2를 써도 되겠죠. 그러면 1, 2, 3,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가 오면 되니까 또다시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이 왔다고 할까요?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니까 1을 지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10의 자리는 1, 2, 3 중에서 또 세 가지가 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2가 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1의 자리에도 1, 2, 3이 올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3을 4번 곱한 거니까 바로 3의 4제곱이 되고
바로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이 81가지의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통 프리즈를 보면 중복 순서를 배우고 있으니까 3파이 4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파이를 이용하지 말고 바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OX로만 답할 수 있는 10개의 문제에 답하는 경우를 우리가 소리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10개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1번, 2번, 자, 3번, 4번,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라면 우리가 한 문제당 O와 X로만 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문제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게 O를 체크할 수도 있고 X를 체크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따라서 1번에서 우리가 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읽어봤더니 맞는 문제예요. 그러면 O라고 표현을 했겠죠. 자, 그러면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 문제에 표현할 때는 1번 문제에 O를 썼으니까 2번 문제는 O가 되면 안 되나요?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7번 문제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8번 문제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없죠. 그래도 우리가 문맥상 읽어보면 2번 문제도 또다시 O가 될 수 있다 없다. 또다시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다? 두 가지라는 거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바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의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도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3번은 X라고 가정한다면 4번은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죠. 그 말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각각의 문제에 체크할 수 있는 형태는 O나 X랑 두 가지씩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2를 몇 번 곱하면 되겠다? 10번 곱하면 되니까 바로 2의 10제곱 바로 몇 가지가 된다? 1024가지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이것을 중복순열 형태로 나타낸다는 바로 2파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인데,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중복순열 문제는 무엇으로? 바로 곱의 법칙으로 풀어도 충분하게 풀 수 있으니까 굳이 파이를 써버리면 앞에가 2인지 앞에가 10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는 파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번입니다. 자,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여 네 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개수 구하기 뭐라고 하죠? 자, 그러면 네 자리니까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자,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천의 자리에는 0은 올 수 있겠습니까? 천의 자리에 0이 와버리면 몇 자리가 되어버리죠? 세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을 제외한 1, 2, 3, 4 바로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 왔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백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1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1은 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100의 자리부터는 0은 와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100의 자리는 몇 가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0이 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0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1이 끝나지 않았고 10의 자리도 1, 0이 또 와도 되니까 몇 가지? 다섯 가지. 4가 왔다고 가정하면 1의 자리에도 자, 1, 0, 4가 또 와도 되니까 몇 가지? 다섯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4 곱하기 5의 세제곱 아니면 4, 5, 20에다가 5, 2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가 되겠다? 바로 500가지의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0번입니다. 자, 세 개의 숫자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5개를 뽑아 넣을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5자리를 만드는데 바로 홀수를 만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 5자리의 수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1의 자리가 무엇이면 홀수이면 이 앞에 있는 이 네 자리는 어떤 수가 와도 홀수가 되고 1의 자리에 짝수가 와버리면 이 전체 5자리 수는 짝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홀수는 3과 5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할까요? 바로 1의 자리에 3이 오는 경우와 1의 자리에 5가 오는 경우로 두 가지로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바로 분류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분류의 대원칙은 뭐라고 했죠? 자, 빠짐이 없어야 되죠. 빠진 게 없어야 되고 또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1의 자리가 3과 5로 결정되는 것은 홀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홀수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은 없죠. 그리고 1의 자리가 3과 5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류를 완벽하게 했고요. 분류를 했으면 우리는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서 바로 두 경우의 수를 바로 더해주면 되겠죠. 바로 분류를 했을 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3이 또 다른 자리에 와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의 자리부터 쓸 수 있는 숫자는 3, 4, 5, 세개이므로 만의 자리에도 세 가지, 천의 자리도 세 가지, 백의 자리도 세 가지, 십의 자리도 세 가지죠. 따라서 3의 몇 제곱이 되겠다? 4제곱이 되겠나요? 아니면 천천히 한다면 바로 곱의 법칙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각각의 자리에 세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1의 자리는 3이라는 숫자 한 가지를 쓸 수가 있어서 바로 3의 네가지 얼마가 된다? 바로 81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의 자리에 5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각 자리에는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모두 다 몇 자리? 세 자리이면서 1의 자리는 5 하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3의 4제곱 81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하면 되겠다? 더해 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몇 개의 바로 5자리 자연수 중 홀수를 만들 수가 있다. 162개의 바로 홀수인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우리는 분류를 항상 경우의 수는 잘 해줘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11번입니다. 자, 다음 숫자 또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순열이잖아요. 자, 순열은 원래 서로 다른 앵겔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죠? 같은 문자, 같은 숫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뭐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전체 이 개수만큼 우리가 뭐 한다? 배열을 한 다음에 제거시켜 줘야 되는 거죠.
제거를 할 때는 나누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 순열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한 것을 제거해 준다는 것은 나누기로 제거하면 됩니다. 같은 게 A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고, B는 한 개니까 1팩토리얼로 나누어 줘봤자 1팩토리얼은 1이니까 바로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팩토리얼로 약분되는 게 보이나요? 왜냐하면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팩토리얼이 약분되면 몇 개가 된다? 4개의 바로 순서 있게 배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종류의 뭐 숫자나 문자일 때, 두 종류일 때, 지금 문자 같은 경우 네 개 있잖아요. 그죠? 네 개 있는데, 이 B가 딱 한 개 있죠. 자, 그럴 때는 바로 이 숫자의 개수와 뭐하다, 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똑같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배열해 보면 AAAB로 배열할 수도 있고, AABA로 배열할 수도 있고, 그리고 A, BAA로 배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BAAA로 배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즉, 이 네 개의 문자 중에서 세 개의 문자가 같고, 하나의 문자만 다를 때는 이 B의 위치만 선택하면 되니까, B가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처럼 세 개의 문자와 하나의 문자만 있을 때는 바로 이 문자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A는 네 개 있고 B가 딱 한 개 있어요. 이럴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순서 있게 배열하면 바로 5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정도 하나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 토탈 전체 문자 개수 중에서 두 개의 문자로 구성되는데 다른 문자 하나가 딱 하나로만 존재할 때는 바로 그 문자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열할 때는 얘가 두 종류의 바로 무엇이 있다. 바로 문자가 있을 때는 이 B가 이 네 자리 중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 바로 네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게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자리에는 모두 다 A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조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자의 개수든지 간에 바로 두 종류로 되어 있을 때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컨비네이션을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딱 두 종류일 때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12번을 보시면, 자, 그냥 순서 있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한다면, 자, 전체 5개의 숫자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런 두 개가 같고 따라서 2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2는 몇 개로 같습니까? 3개로 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팩토리얼,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끼리 약분하고 2팩토리얼이니까 4와 약분하면 몇 개가 된다? 1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도 조금 전처럼 보세요. 5개의 숫자 중에서 1과 2라는 종류가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1이 들어갈 곳, 이 5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선택했다면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나머지 자리에는 누가 대입된다? 2가 대입되겠죠. 따라서 이 5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두 자리를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5 컨비네이션 2도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무엇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조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 하나 더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죠? 이 같은 숫자 중에서 뭐 1을 이용해도 되고 2를 이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섯 자리 중에서 이 2라는 숫자 세개가 바로 들어갈 곳을 선택하면 나머지 두 자리는 1이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5 컴비네이션 3은 5 컴비네이션 2와 똑같기 때문에 바로 10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두 종류로만 되어 있을 때는 바로 무엇으로 조합으로 처리해도 가능하다는 거 개념부터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자, 13번은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종류가 몇 개 있죠? A, B, C 세 종류가 있으니까 조합으로는 처리하지 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6개를 서로 다르다고 보고 배열하면 6팩토리얼인데 자, 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팩토리얼로 나눠주고 B는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C는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팩토리얼로 약분해 버리면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로 뽑을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이 약분되겠죠. 그리고 2팩토리얼이니까 바로 4와 약분해 버리면 10 곱하기 6이 되어서 바로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60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14번은요. 전체는 바로 숫자가 7개니까 7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1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고 2는 하나 있으니까 1팩토리얼은 나누어 줘봤자겠죠. 3은 4개 있으니까 바로 그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7팩토리얼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과 같으니까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약분하고요. 2 팩토리얼이니까 6을 약분해 버리면 3이 되겠죠. 따라서 7 곱하기 3 곱하기 5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1 곱하기 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10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되시겠죠? 15번, 15번입니다. 자, 이 커피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F, F, E, E가 똑같죠.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전체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같은 문자가 두 개씩 있으니까 C와 O는 하나씩 뿐이니까 1팩토리얼 1팩토리얼로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따라서 6팩토리얼을 무엇으로? F가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그리고 E가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러분들 6팩토리얼은 여러분들 72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로 약분되죠? 20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일은 4에다가 32니까 4, 8이 32, 바로 180개의 바로 이 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2번은요, F가 맨 앞에 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가 맨 앞에 오니까 나머지는 몇 개의 문자만, 바로 5개의 문자만 우리가 배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F랑 이 F랑 어떤 F가 와도 상관없죠. 왜? 같은 문자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이 F는 딱 한 가지가 되고요.
여기에는 쓸 수 있는 게 C와 O와 F와 E와 E를 가지고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가 F가 왔는 게 한 가지고, 나머지는 바로 5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다. 이번에는 E와 E 두 개만 간대요. 그죠?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그죠? 자,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2팩토리얼로 약분해버리면 남는 게 5와 4와 3만 남겠죠. 그죠? 따라서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된다? 6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6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바로 최단 거리 문제가 대표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뭐 개념은 다 했으니까 바로 이 분자에는 바로 가로 개수와 세로 개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가로가 몇 개? 5개. 세로가 3개니까 우리가 분자에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개수의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에는 각각 가로의 개수의 팩토리얼과 세로의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5개, 3개니까 8팩토리얼을 무엇으로 5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제거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5팩토리얼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7만 6까지만 남겠죠. 그죠? 3팩토리얼 6이잖아요. 6까지 약분하면 8, 7이 얼마 된다? 5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1111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교육 과정에 맞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 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길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지점은 반드시 지나라 또는 지나지 말아라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호수가 있을 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거점을 잡아줘야 된다고 했죠. 그런 문제들은 우리 B 단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풀어보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하면 되는데 가로와 세로의 합의 팩토리얼에서 각각 가로의 팩토리얼과 세로의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번도 어떻습니까? 길이 훼손된 것도 없고 딱 직사각형 형태죠. 가로가 2개고 세로가 5개니까 전체는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7개가 되어서 7팩토리얼인데 가로 2개니까 2팩토리얼로 그리고 세로가 몇 개입니까? 5개니까 5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눈다는 것이 바로 이 제거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5팩토리얼로 약분해버리면 여기는 7과 6만 남죠.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5팩토리얼이 약분돼서 7과 6만 남고 2팩토리얼이 2니까 6으로 약분하면 3이 되어서 전체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21가지의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고 좀 더 약간 변형된 문제들은 B 단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